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What if 툴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 해결하기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탑 아시안 헤이트 캠페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캠페인을 아시나요? 스탑 아시안 헤이트 캠페인은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 무차별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반대운동이자 시위이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캠페인은 2013년에 시작되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따라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흑인 차별 반대 운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동양인 차별, 흑인 차별과 같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람들의 차별에 대한 관심도와 민감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인공지능의 분석에도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자료는 백인이 흑인보다 더 높은 강도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범죄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을 예측 점수를 흑인에게 더 높게 부여한다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따 뒤에 다시 말씀드릴 컴패스라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컴패스는 재범 위험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 소프트웨어 및 지원 도구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별, 범죄 경력 등 137개의 요소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가장 낮은 위험인 1부터 가장 높은 위험인 10까지의 점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서 인종은 모델에서 고려하는 명시적인 기능이 아닌데, 그런데 유독 흑인에게만 차별을 두는 듯한 결과가 저희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위 자료의 흑인 여성은 어린이용 자전거, 스쿠터를 훔쳐 타는 범죄를 저질렀고, 백인 남성은 무장 강도와 절도를 2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컴패스의 분석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경범죄를 저질른 흑인 여성의 재범 위험도 8, 백인 남성의 위험도 3이라는 의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례는 더 있습니다. 위 자료의 흑인 남성은 폭력 없이 체포에 저항, 백인 남성은 절도 시도와 마약 소지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흑인 남성은 위험도 10, 백인 남성은 위험도 3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자료도 전 자료들과 같은 흐름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앞으로 세상의 중심 기술이 될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반드시 윤리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므로 꼭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해결할 도구로 구글의 What if 툴을 선택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확인해 보는데 안성맞춤인 도구였습니다. 인공지능은 흔히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이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알 수 없는 검은 베일에 쌓인 상자도 같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이 블랙박스입니다. 따라서 What if 툴은 이런 블랙박스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개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편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 if 툴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으로 코딩이 우선시됩니다. 다루는 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블이라는 구글 데이터 서버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데이터 라벨 중 필요한 데이터 라벨만 가져올 수 있도록 전처리 과정을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컴패스 데이터 세트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점들은 데이터 포인트라고 부르며 약 18,000개의 데이터 포인터들이 존재합니다. 빨간 점은 재범 확률이 높은 쪽을 의미하며 파란 점은 재범 확률이 낮은 쪽을 의미합니다. 특히 빨간 점과 파란 점의 경계를 들여다보면 두 개의 반사실 데이터 포인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포인터는 재범을 할지 말지 경계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모델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나이와 전과 기록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정렬을 통해 알아낸 또 다른 사실입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재범 확률이 높은 분포로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은 인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분 의존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데이터 포인트를 정렬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전과 기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과 기록이 많아지는데 전과 기록 역시 재범을 추론하는 점수에 큰 역할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편향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던 인종에 대한 표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의 비중이 가장 높음을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도 발견하였는데
이 데이터 세트에서 성별은 재범 추론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데이터 편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인종, 성별 데이터인데 특히 인종과 관련된 부분 의존도에서 왜 흑인이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왓이프 툴에서 제공하는 공정성 기준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동등한 가능성을 기준으로 편향성을 낮춰보겠습니다.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계값을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임계값을 조절하기 전 값인 0.5의 사진으로 흑인의 정확성은 63.1%, 백인은 64.7%가 나왔습니다. 임계값을 조절하는 결과 흑인은 64.8%, 백인은 64.9%로 두 클래스 간의 정확성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흑인의 진양성률과 위양성률이 원래값에서 각각 3.6%포인트, 5.2%포인트가 감소하였고 진음성률과 위음성률이 각각 5.2%포인트, 3.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인은 진양성률과 위양성률이 원래값에서 각각 1.2%포인트, 0.5%포인트 증가하였고 진음성률과 위양성률도 원래값에서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편향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이 높은 추론 점수를 받던 양성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음성률이 높게 나오게 되는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백인은 반대로 음성률이 줄게 되고 양성률이 높게 나오는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소득 분류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점은 연봉이 5만 달러 미만, 하나로 약 5천만원, 파란 점은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의 데이터 포인터를 나타냅니다. 5천만원 역시 큰돈이지만 쉬운 분류를 위해서 파란 점을 고소득자, 빨간 점을 저소득자라고 간주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포인터를 교육 수준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교육 수준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소득 수준 역시 올라가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됩니다. 이 조사에서 모델이 두 가지 사용되었습니다. 파란색 선은 선형 모델이고 주황색 선은 DNN 모델입니다. 모델은 데이터 해석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주당 노동 시간인데 신형 모델에서는 많이 일할수록 소득 수준이 높음으로 예측하는 반면 DNN 모델은 많은 노동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음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통해 DNN 모델은 예외의 경우까지 학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이 두 모델 모두 여성과 비교하여 높은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교육 수준에서도 학력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다만 선형 모델에서는 그 범위가 컸습니다. 이번엔 결혼 여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결혼한 상태를 쭉 유지하는 쪽이 높은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선형 모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DNN 모델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은퇴 과정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입니다. 위에 나타난 성비는 2대1로 여자가 소수에 속하는데 세계적인 통계로 성비를 살펴보면 1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비가 맞지 않아서 여성이 소수자로 보일 수 있는 편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이 또한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계값을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이시는 사진이 임계값을 조절하기 전인 0.5의 사진으로 파란색 선형 모델 정확성은 83.2%, 주황색인 DNN은 64.7%가 나오게 됩니다. 임계값을 각각 0.54, 0.41로 조정한 결과 선형 모델은 83.3%, DNN은 80.2%로 정확성이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남성의 진양성률과 진음성률이 원래값에서 각각 1%포인트 증가하고 0.9%포인트 감소하였고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이 각각 0.9%포인트 증가하였고 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진양성률과 진음성률이 원래값에서 각각 3.3%포인트 증가했고 15.7% 감소하였으며 위양성률과 위음성률 경우 각각 15.7% 증가하고 3.3%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편향성 문제가 해결되면 남성에게 나타난 양성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음성률이 높게 나오게 되는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성은 반대로 음성률이 줄어들며 양성률이 높게 나오는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편향성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성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물, 사람,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편애 등은 편견으로 해석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인간의 편견과 사회의 불공정이 반영되는데, 결국 AI 공정성은 AI를 만드는 사람 손에 달리게 됩니다. 불공정을 판가름할 수학적 기준을 정하는 일과 그런 불공정을 조절하는 일도 개발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꼭 알고리즘을 만드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AI 전체를 설계하는 기획자까지 모두 인지하고 실천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와리프트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 해결하기를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